여러분, 에어컨 버튼만 눌러도 전기요금 걱정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에어컨을 켜는 순간마다 매달 수만 원씩 손해를 보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관리해 온 임성택 기사입니다. 모든 브랜드와 모든 모델의 에어컨을 다뤄보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의 모든 분이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적용한 고객님 댁은 전기세가 절반 이상 뚝 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지난 여름 저의 관리 고객 중 한 분은 월 전기세가 28,000원만 나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올여름 전기요금 고지서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흔히 하는 실수는 바로 짧은 외출 시 무조건 에어컨을 끄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없는데 에어컨을 켜두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마트에 30분 다녀오는데 굳이 에어컨을 켜둬야 하나 하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전기세를 오히려 더 많이 나오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에어컨은 껐다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 연료를 가장 많이 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정도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에어컨을 다시 켜면 처음 5분에서 10분 정도는 평소보다 3배 가까이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쾌적한 26도로 낮추려면 에어컨 실외기가 엄청난 힘을 내며 최대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이 초기 가동 구간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가는 것이 연료 효율이 가장 좋은 것처럼 에어컨도 계속 켜둔 상태에서 설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럴 때는 실외기가 간헐적으로만 작동하며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확인한 결과입니다. 외출 시간이 90분 이하라면 에어컨을 끄는 것보다 그냥 켜두는 것이 오히려 전기 요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끄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잠시 마트에 가거나 병원에 들르거나 산책을 하거나 미용실에 다녀오는 정도의 짧은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계속 켜두는 것이 전기세 측면에서 이득입니다. 순간의 아까움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짧은 외출 시에는 에어컨을 끄지 않고 현명하게 전기세를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흔한 오해는 제습 모드로 돌리면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람이 약하게 나오거나 조용하게 돌아가니까 전기를 덜 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릅니다. 에어컨의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 모두 실외기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단지 차가운 바람이 덜 나올 뿐 에어컨 내부에서는 에너지 소모량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제습 모드가 체감상 조용하고 바람이 덜 나와도 외부의 실외기는 냉방 모드만큼이나 활발하게 돌아가며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냉방과 제습 모드 간의 에너지 사용량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습 모드는 전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제습 모드가 진가를 발휘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비가 오는 날이나 특히 장마철처럼 습도가 매우 높은 날입니다. 이런 날에는 제습 모드가 오히려 훨씬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에어컨 개발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같은 온도 설정일 때 제습 모드가 냉방 모드보다 약 2.7배 더 많은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덜 나온다고 전기를 덜 쓰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습도 때문에 끈적하고 불쾌한 실내 환경에서는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훨씬 더 쾌적한 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제습 모드의 진짜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먼저 한두 시간 정도 냉방 모드로 실내 온도를 충분히 낮춘 다음 제습 모드로 전환하세요. 이렇게 하면 냉방 모드로 얻은 시원함은 유지되면서 습도는 낮아져 뽀송뽀송하고 쾌적한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는 것이 아니라 냉방 모드로 충분히 시원하게 만든 후 제습 모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름철 눅눅한 집 바닥이 끈적하고 땀이 마르지 않아 불쾌한 날씨에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더위를 식힐 때는 냉방 모드를, 습기를 날릴 때는 제습 모드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전기도 아끼고 집안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겠다고 무작정 에어컨을 끄거나 처음부터 제습 모드만 돌리는 것은 오히려 전기 낭비로 이어지는 반쪽짜리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에어컨을 아무리 오래 틀어도 방 안이 시원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당장 에어컨 바람 방향부터 완전히 잘못 설정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설치했던 두 고객의 집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사용했습니다. 한 집은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틀었고 다른 집은 바람을 위로 향하게 틀었습니다. 한 달 뒤 전기 요금을 확인해 보니 두 집 사이에 무려 56,000원이나 되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에어컨 바람의 방향 단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어컨 바람을 자신을 향해 아래로 쏩니다. 차가운 바람이 발끝에 닿는 시원한 느낌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시원하다, 이 즉각적인 느낌에만 집중하시는 거죠. 하지만 에어컨은 단순히 바람을 직접 쏘아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공기를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과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거스르면 냉기가 바닥에만 고여 발은 시원한데 머리 위와 천장은 여전히 더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에어컨 센서는 실내가 아직 덥다고 판단하여 실외기가 계속해서 최대치로 돌아갑니다. 전기는 엄청나게 소모되는데 정작 실내는 시원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에어컨은 항상 바람을 위로, 즉 천장 쪽으로 향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천장에서 부드럽게 내려앉은 냉기가 실내 전체를 골고루 채우게 됩니다. 마치 방 전체가 냉장고 안처럼 골고루 시원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냉기 순환이 만들어져야 설정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하고 실외기도 휴식을 취하며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 전기 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람 방향만큼 중요한 것이 에어컨 주변 공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는 실수 중 하나는 에어컨 바로 아래나 앞에 큰 장롱이나 냉장고 같은 가구를 두는 집들입니다. 에어컨에서 나온 시원한 바람이 이러한 장애물에 부딪혀 제대로 실내로 퍼지지 못합니다.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은 것과 같죠. 에어컨이 설치된 벽면 바로 앞에 가구가 있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바람이 멀리 퍼져나가야 실내 전체의 냉기 순환이 시작됩니다. 작은 구조 변화 하나만으로 냉기 순환이 달라지고 전기 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마법을 경험하십시오. 당신의 전기 요금을 올리는 것은 에어컨의 온도나 사용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바람 방향과 설치 위치, 이 두 가지가 진짜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 당장 리모컨을 드세요. 에어컨 바람 방향을 위로 그리고 확산으로 설정하십시오. 오늘부터 절반이나 줄어든 전기세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에어컨을 어떻게 켜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기능을 켜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백만 대가 팔린 에어컨이지만 그중 80%는 제대로 설정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어컨 리모컨에 숨겨진 이 마법 같은 버튼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려 90%의 사람들이 에어컨 리모컨에서 이 버튼을 눌러보지 않습니다. 바로 오토 버튼입니다. 어떤 에어컨은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에너지 세이브와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이름은 다르지만 기능은 모두 같습니다. 저는 이 버튼을 30년간 마법의 버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왜 마법의 버튼일까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이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똑똑하게 스스로 전력 소모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켜놔도 전기 요금이 폭탄처럼 나오지 않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모드로 에어컨을 틀면 에어컨은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28도인 방을 26도로 맞추기 위해 엄청난 전기를 쏟아붓고 26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같은 세기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 모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실외기 작동을 최소화합니다. 즉, 에어컨이 똑똑하게 스스로 쉬어가는 겁니다. 당신은 똑같이 시원함을 느끼지만 에어컨은 한숨 돌리며 전기를 아낍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 요금이 반값으로 떨어지는 놀라운 구조입니다. 오토 모드는 실내 온도를 확인하고 습도를 측정하며 심지어 사람이 몇 명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에어컨을 운전합니다. 마치 30년 경력의 에어컨 기사가 항상 당신 옆에서 에어컨을 조절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설치해 드린 두 집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반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전기세가 93,000원이 나왔고 오토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전기세가 57,000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에어컨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오토,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이 버튼만 누르고 에어컨을 사용하십시오. 99%의 사람들이 이 기능을 모릅니다. 리모컨에서 이 버튼을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리모컨을 살펴보십시오. 자동, 오토, AI 같은 글자가 적힌 버튼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모두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리모컨 화면에 절전, 에코, 스마트, 지능형 같은 표시가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기능입니다. 만약 그것도 없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리모컨의 기능 버튼이나 설정 버튼을 찾아보세요. 그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 이후에 나온 에어컨이라면 100% 이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AI 모드니까 무조건 좋겠지, 지능형이니까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AI 모드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AI 모드는 처음 30분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AI가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온도를 자꾸 바꾸거나 끄고 켜면 AI가 잘못 학습합니다. 아, 이 집은 온도를 자주 바꾸는구나 하고 잘못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도 온도를 자주 바꿔서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AI 모드를 켜고 처음 30분 동안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함정은 너무 옛날 에어컨의 AI는 똑똑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2015년 이전 모델들은 AI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온도 조절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에어컨은 오히려 일반 자동 모드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AI 모드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덥다면 온도를 1도씩 조절하십시오. AI가 그것까지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AI 모드를 써야 할까요? 집에 사람 수가 자주 바뀔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손님이 오거나 가족이 외출했다 들어왔다 할 때 AI 모드가 가장 큰 빛을 발합니다. 혼자 사시거나 항상 같은 패턴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일반 자동 모드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수동 모드보다는 어떤 자동 모드든 훨씬 낫다는 점입니다.
리모컨의 마법 버튼을 찾아서 지금 당장 눌러 보십시오. 여러분, 에어컨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 실내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바로 창문에 있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를 급격히 높이는 주범은 외부에서 직접 들어오는 직사광선입니다. 특히 남향 창문이나 베란다 통유리, 거실의 큰 유리창은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열을 집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열기는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커튼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는 것은 마치 난로를 켜두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둔 것과 같습니다. 실내 온도가 낮아지지 않으니 에어컨 실외기는 계속해서 풀가동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전기세는 폭탄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 실내 온도가 그 자체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에어컨은 훨씬 적은 전력으로도 당신이 원하는 온도를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커튼과 블라인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빛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열을 막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햇빛 차단에 특화된 암막 커튼, 열 차단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 심지어 창문용 썬팅 필름도 좋은 선택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실험해 본 결과 암막 커튼을 닫은 상태와 열어둔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3.5도까지 벌어졌습니다. 단 3도의 차이가 에어컨이 작동하는 강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에너지 효율을 2배 이상 차이 나게 합니다. 특히 거실이 넓고 창문이 많은 집이라면 에어컨 성능보다 햇빛 차단이 전기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햇빛을 막는 것만으로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이 아니라 정밀 측정기로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반드시 창문을 가리십시오. 단 이 시간 동안 들어온 열기가 저녁까지 집안 전체를 뜨겁게 만듭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검은색이나 진한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하여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얀색이나 은색, 연한 색의 밝은 커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풍기를 창문 쪽에 놓지 마십시오. 뜨거운 외부 공기를 방 안으로 불어넣는 꼴이 됩니다. 오히려 창문 반대편에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곧 폭염이 시작됩니다. 창문에 암막 커튼 하나만 달아도 올 여름 전기세는 확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어컨을 켜도 바람이 약하거나 냄새가 나고 갑자기 전기세가 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필터입니다. 더러운 필터 하나가 당신의 전기세를 2배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댁에 방문했는데 에어컨에서 심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새까맣게 쌓여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3년간 필터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전기세도 월 15만 원씩 나왔습니다. 제가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 드린 후 다음 달 전기세가 7만 8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필터 청소 하나만으로 월 7만 원 이상을 절약하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두꺼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실외기가 더 세게, 더 오래 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를 2배, 3배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냉방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더러운 필터를 통과한 공기는 제대로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더 오래, 더 세게 틀어야 하고 전기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 전원을 끄십시오. 두 번째,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내세요. 세 번째,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네 번째,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군 다음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십시오. 다섯 번째, 완전히 마른 후에 다시 끼우면 끝입니다.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0분의 투자가 한 달에 5만 원,
1년이면 60만 원 이상을 절약해 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할까요? 저는 2주에 한 번을 권합니다. 너무 자주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름철에는 먼지가 빨리 쌓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계신 집은 창문을 자주 열지 않아 실내 먼지가 더 많이 필터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첫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필터 청소를 제대로 하면 에어컨이 훨씬 조용해지고 냄새도 사라지며 바람도 더 시원해집니다. 무엇보다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10분 투자로 월 5만 원 절약, 이보다 확실한 투자가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에어컨을 아껴 쓰고 버튼을 잘 눌러도 가장 강력한 전략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에어컨 사용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집에 냉방 가전이 있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여름철 전기 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영상 내내 말씀드린 그 제도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올해는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같이 소득 기준에 맞는 가구 중에서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등록장애인,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 세대 특성의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챙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비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되므로 1년 내내 전기요금을 아끼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할인이나 혜택이 아닙니다. 여름철 전기세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수준의 정책입니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 때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십시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 함께 신청하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따라오셨다면 당신은 앞으로 에어컨을 켜는 순간에도 전기세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매달 수만 원씩 낭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짧은 외출 시 에어컨을 끄는 대신 켜두는 현명한 타이밍, 냉방과 제습 모드를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 에어컨 바람 방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냉기 순환을 최적화하는 비법, 99%가 모르는 마법의 오토 버튼을 활용하는 비밀, 그리고 햇빛 차단과 에어컨 필터 관리의 중요성까지.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들은 이 소중한 내용들을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 유용한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나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이 보낸 영상 하나가 한 가정의 여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당신의 주변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당신의 올 여름을 시원하고 행복하게 지키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에어컨 전기세 전략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올 여름은 에어컨을 마음껏 틀면서도 전기세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당신의 인생 첫 여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